짜잔. 리튬 배터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발된 거냐면 여러분 휴대전화 가지고 있을 건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바로 그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 아이온 배터리죠. 근데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좀 비싸요. 비싼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싸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싼 값에 개발된 게 리튬 황 배터리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싸요. 싸게 만들 수 있고 역할도 비슷해요. 다만 얘는 그 싼 만큼, 싼 만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싼 만큼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래서 개발된 거라 원리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랑 굉장히 원리가 비슷합니다. 알겠죠? 그 참고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서울대에서 입시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문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그 여유가 있질 않아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내가 그 강의를 넣어 드릴게요. 알겠죠? 그 강의 보시면은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뭐냐면 지금 62번인데 61번 문제가 리튬 아이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그 61번에 대한 내용만 또 따로 강의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좀 공부를 같이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리튬황 배터리. 자, 거기 리튬황 배터리가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방전이. 그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외부로 이제 방출을 하는 그런 반응을 방전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시면 이 방전 과정을 알아낼 수 있도록 문제의 표준환원 전위가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제시된 자, 표준 전위가 얼마냐면 리튬 2 플러스 자, 황이 있고 얘가 전자를 받아들여 황 2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의 표준 전위가 마이너스 0.48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전위가 있냐면 리튬 플러스가 또 전자를 받아들여 리튬 솔리드가 되는 반응의 표준 전위는 마이너스 3.04V입니다. 이런 전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튬 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리튬 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때 둘 다 무슨 반응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둘 다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둘 다 표준 환원 전이 같지만 표준 환원 전인데 이때 이 둘에 뭘 우선 비교를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값이 크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값이 큰 게 실제로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값이 큰 게 실제 환원 전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값이 작은 게 실제로는 산화 전극이 되는 거죠. 맞나요? 홍호에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전체 반응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 경우 전체 반응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들려면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 반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는 건 산화되고 환원되는 것에 뭐가 같아야 돼요? 자유전자 개수가 같아야 하죠. 그럼 이 경우는 산화 전극 반응에다가 2배를 해서 빼주면 전자 개수가 일치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황 고체 더하기 리튬, 그 다음 황 2 마이너스 그 다음 황 2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리튬 2 플러스 리튬 1 플러스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다음 그럼 이때 전체 전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E 네트는 마이너스 0.48에서 빼기 마이너스 3.04 계산해주면 되니까 이때 전위는 2.56V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그 리튬 배터리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2.56V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전체 반응에서 어쨌건 여기 있는 황은 산화수가 0가에서 2-로 어쨌건 환원이 된 거고 리튬은 0가에서 1+로 어쨌건 산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리튬 얘가 이압하면서 짜잔 리튬 플러스와 리튬 플러스로 녹아 나옵니다. 보이시죠? 리튬 플러스로 녹아 나옵니다. 그럼 이때 자유전자가 몇 개가 생기냐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2개가 생기죠. 여기에 2배를 했으니까 자유전자 2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스위치를 온 했을 때 이 외부 회로를 따라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 있는 황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받아들여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의 이 황이 황2-이온으로 이렇게 환원이 돼서 음이온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극성 유기용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해질 구성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극성 유기용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대강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긴 녀석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녀석들. 뭐 요거 말고도 뭐 구조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물질들의 경우 유기용매이면서 극성이 큽니다. 자, 왜냐하면 저래야 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일 극성이 커야 어떻게 되냐면 극성이 커야 이온 결합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구성되려면 반드시 전해질이 필요하고 그 전해질 안에 구경꾼 이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온들은 전부 다 구경꾼 이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경꾼 이온들이고 걔네들이 이제 기존에 녹아 있을 수 있으려면 극성이 큰 유기용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온 결합 물질은 보통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더 잘 녹습니까? 보통 이온 결합 물질은 유기용매에 잘 녹아요? 아니면 어디에 더 잘 녹아요? 예를 들면 NaCl 알죠? NaCl. NaCl을 우리가 일상생활로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참기름에 넣으면 녹아요? 안 녹아요? 소금 참기름에 넣으면 녹아요? 안 녹아요? 홍우야,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는 걸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고깃집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고깃집에 참기름에다가 소금 넣어서 이렇게 양념장으로 주기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참기름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안 녹고 거기에 그 과립 형태로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넣으면 냉큼 녹아버리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이온결합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잘 녹는다? 물에도 잘 녹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물에 넣어 녹여야 되는데 이 경우는 용매로 물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경우 물을 쓰면 절대 불가하냐? 그거는 저 뒤에 문제 2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 그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2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 경우는 용매로 절대 뭘 쓰면 안 된다? 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요거. 왜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이미 리튬 플러스와 SO4 2-가 과량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미 얘가 녹아 들어오기 전에 이 극성 유기용매에 황 2-하고 리튬 플러스가 이미 녹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리튬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산화가 되니까 요거는 에노드겠죠.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리튬 양이온이 극성 유기용매 쪽으로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전자가 반대쪽 환원 반응이 일어날 캐소드 쪽으로 가면 그 자유전자가 누구랑 여기에 있는 황이랑 반응을 해서 황 2-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극성 유기용매에는 양이온이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리튬 플러스가 기존 있다면 이놈들이 어떻게 되느냐? 황 2- 쪽으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 이온이 황 2- 근처에서 머물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안정화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게 구동되는 배터리가 바로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튬 양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반대쪽으로 와서 황 2-가 된 다음 원래 용매에 있던 유기용매에 있던 리튬 양이온이 황 2-랑 살짝 붙어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튬 황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 2.56V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제시됩니다. 이거 넘버링 이상해졌다.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1 1 1 화살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가 문제에 제시된 1번의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시작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충전시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충전시? 충전 찾았어요? 충전? 그럼 이때 이 충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반응식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충전 반응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에노드 방전 과정에서
플러스 극대요, 마이너스 극대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에노드는 방전 과정에서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유전자를 소비하는 캐소드는 그래서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플러스 극이 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충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씌울게요. 넣어준다. A. 자, 우선 그림 먼저 그릴 테니까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봅시다. 우선 충전 과정에서는 앞서 방전 과정의 마이너스 극에다가 무슨 극을 연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원리적으로 그 원래 방전 과정의 역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역과정이 억지로 진행이 되게 하려면 앞서의 방전 과정의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극을, 그리고 방전 과정의 플러스 극에는 외부 전극의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외부 전원인데 이 외부 전원에 마이너스 극을 리튬 전극에, 그리고 이 플러스 극을 황 전극에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위치 온 하게 되면 이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은 자유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강제적인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전 과정에서 리튬은 산화였잖아요. 그런데 충전 과정에서는 그 역과정인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제공이 될 거고, 그 자유전자를 바라보고 극성 유기용매에 있었던 리튬 플러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면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리튬으로 환원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리튬 플러스 두 개가 전자 두 개랑 반응을 해서 두 개의 리튬 솔리드가 되는 반응이 이 강제적 환원으로 반응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반응의 전위는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때 전위가 표준 환원 전위로 마이너스 3.04V가 된다고 했었죠. 있잖아, 기억나요? 그 다음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은 어떻게 돼요? 짠,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를 강제적으로 뽑아낸다고 했죠. 가져가 버려요. 그게 외부 플러스 전원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 전극에서는 강제적으로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되느냐?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산화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황2-가 이게 없어지고 다시 황영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유전자가 만들어질 텐데 이놈의 자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황2-가 다시 황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놓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찬 오케이? 그럼 이때 이 반응의 전위는 얼마예요? 이 반응의 전위는 앞서 황의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0.48이었으니까 산화 기준으로 쓰면 거꾸로 0.48V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 리튬 플러스는 자, 이거 보세요. 이 리튬 플러스는 왜 이 근처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음이온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음이온이 된 황2-하고 리튬 플러스가 이 근처에 살짝 엮여 있었을 텐데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양이온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이 내는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유기용매 속의 황2- 쪽으로 다시 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이온 이동에 정반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충전 과정에서 1. 정상적 충전 과정. 자, 이 정상적 충전 과정에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어떤 환원 반응이 될 거냐면 리튬이 다시 원래 리튬 양이온이 리튬으로 돌아오는 그때의 환원 반응 마이너스 3.04V.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황2-가 다시 황으로 돌아가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전위는 0.48V. 그러면 이 두 개를 전체 반응으로 만들려면 이 경우는 그냥 더해주면 되잖아요. 쪼르륵 더해주면 이 경우는 황2-에 리튬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리튬 솔리드와 다시 황 솔리드가 되고, 그럼 이때 전체 전위는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6V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아까 방전 과정의 정확한 그 반대 과정이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저기서 걸어줘야 될 외부 전원의 전위, 그게 EX가 될 텐데 그게 뭐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2.56V보다 크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거꾸로 이게 충전이 되려면 여기 2.56V의 전원이 걸려서 이 반응이 역과정이 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된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실수로 뭐가 끼어 들어간다? 물이 끼어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비정상적일 경우, 바로 누구와 함께? 물이 저기에 끼어 들어가게 됐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물이 여기서 끼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바로 물이 전자를 받아들여 수소 기체를 만들고 OH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물의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럼 이 물의 환원 반응이 진행됐을 때 표준 전위가 얼마냐면 바로 마이너스 0.83V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극성 유기용매여야 하는데 우연찮게 수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 그 물이 환원 반응이 될 경우는 전위가 마이너스 0.83V예요. 그럼 이때 어쨌건 누가 산화를 하게 되어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황이 산화를 하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이 산화를 해서 다시 황과 전자가 된다면 이때의 전체 반응의 전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반응식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H2O 황 2- 한 다음에 수소 기체와 OH- 그 다음 다시 황으로 돌아오겠죠? 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때의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더하면 되죠? 두 개 더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바로 마이너스 0.35V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비정상적인 경우의 반응식이라고 하면 두 번째 봅시다. 이 경우는 바로 외부 전원의 전위가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얼마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 이상이 되면 이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얼마예요? 바로 0.35V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어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쪽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 전원을 2V 이상 걸어야 되는데 이건 외부 전원 0.3V만 걸려도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 환원이 돼버린다? 황 2-가 계속 환원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황 2-가 환원이 되는데, 산화가 되는데 누가 계속 환원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물이 환원돼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 그럼 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자, 이거 지워버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리튬 플러스는 전혀 환원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후의 방전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리튬이 다시 리튬 플러스가 돼서 전자를 내어놓는
산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불가해 버리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리튬 플러스가 다시 리튬 연가가 돼야, 리튬 연가가 채워져야 그게 다시 방전해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을 텐데, 수용액 쪽으로 들어온 리튬 플러스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남아있는 리튬이 계속 소비돼 없어져 버리면 여기에는 리튬이 싸그리다 소비가 돼버리겠죠. 리튬이 싸그리다 소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그리다 소비가 돼버리면 리튬이 전혀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리튬이 산화되면서 전자가 방전되는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뭐가 껴들어가면 안 된다? 물이 껴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전이가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니까 물이 껴들어가면 그 물이 들어간 산화환원 반응이 바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튬과 관련된 배터리를 만들 땐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될 경우 뭐냐면 충전 과정이 원활치가 않아서 써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건 리튬 황 배터리건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거기에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배터리 전체가 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완전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이 돼서 외부 수증기 등도 잘 들어가지 않게 배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휴대전화 뜯어본 적 있어요? 안 뜯어봤죠? 휴대전화 뜯으면 에이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뜯으면 곤란하긴 한데, 휴대전화 뜯으면 그 안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 팩이 있거든요.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팩은 그 안에 보시면 진짜로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딱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끄떡도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완전 밀봉돼 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뭘 막기 위해서? 수증기를 막기 위해서겠죠. 수증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저런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그냥 물이 이렇게 환원이 되면서 리튬이 다시 환원이 못 되니까 차후에 방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곤란한 또 다른 현상이 있죠.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뭐냐? 생성된 수소 기체는 폭발성이 있죠. 그래서 뭐하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이 껴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예전에는 없었던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기체가 하필 익스플로시브한 수소기체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얻어서, 지금 저기 배터리니까 전기 에너지가 누전되어 그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안에 수소기체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뭐 그런 사건 사고 있을걸요? 뭐 휴대전화나 노트북 폭발 사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저렇게 만들어진 수소기체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반응식을 배우기도 하죠. 여러분 봐봐요. 어떤 반응식이냐면 이 반응식 기억나요? 해서 이런 반응식 중학교 책에도 나오거든요. 자, 알칼리 금속 같은 것들, 그 중에 리튬이 알칼리 금속인데 얘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OH-가 되면서 염기성 수용액이 되고,
뭐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포집해서 불꽃을 붙이면은 펑 하고 터지는 폭발성이 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여기서 전기화학적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염기성의 수소기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됐건 리튬 황 배터리가 됐건 뭐를 차단해야 돼? 물을 아주 완전히 잘 차단시켜야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게 바로 리튬 황 배터리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내가 강의를 하나 제공할 테니까 그걸 보고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 재밌습니다. 희한합니다. 아주 희한하게 구동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거기 이제 묘한 어떤 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